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4장 그죠? 미디어 쿼리와 플렉서블 레이아웃에 대해서 그 중에서 미디어 쿼리에 대한 부분을 개념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예제들을 조금 일단 이론적으로 좀 살펴봤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실습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요거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죠. 예,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폴더 만들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14장이 되겠죠. 그죠? 14장 해서 미디어 쿼리와 플렉서블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안에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즈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제가 우리 예제에서 쓰여질 이 폴더를 이미지를 요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정말 자 요렇게 나오죠. 그죠?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요. 이거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미지 폴더로 이동을 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X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일단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브라켓에서 이제 나타나죠. 그죠? 자, 얘는 지금 보시면 5325입니다. 가로 너비가 그죠? 너비가 3메가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4896 너비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1024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372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미디어 쿼리에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요 나머지 장들은 자, 다른 파일들 다 닫고요. 요것도 닫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응형 웹에 반응형 웹이 아니죠. 미디어 쿼리 장에서 우리가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 컨트롤 S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반응형 웹이 아니고 자, 우리의 14장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ex01.html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여기에서 탭 키를 이용을 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KO를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미디어 쿼리라고 할게요. 자, 미디어 쿼리 다시 1 이렇게 타이틀을 주고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미디어 쿼리를 하기 위해서 자 메타 태그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된다는 뷰포트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메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임 속성을 써서 자 뷰포트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텐트에다가 자 위드스 해서 위드스는 디바이스 그죠? 디바이스의 위드스를 초기 값으로 이니셜 TIAL이죠. 이니셜 대시 스케일은 1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딴 거는 뭐 바디 태그에서 제가 뭐 적용을 하고 갈 거는 없어요. 그냥 바로 스타일 태그에다가 넣어가지고 백그라운드 화면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뭡니까 스타일 태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스타일 태그를 넣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미디어 쿼리를 쓸 건데요. 자 먼저 바디 부분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예요.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이 이미지를 표시하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그냥 백그라운드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URL 주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지에 경로를 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이미지에 BG 제로, 백그라운드 제로를 표식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반복되면 안 되니까 no repeat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fixed라고 해서 고정을 우리가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있었다, 그죠? 백그라운드 사이즈, 백그라운드 대시 사이즈를 우리가 커버, 그죠? 커버 형태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가 BG0, 얘를 표식을 하게 되겠죠. 자, BG0가 이렇게 나왔어요. 커버 돼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바디가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줄 건데요. 자, 먼저 이제 미디어 쿼리를 쓰겠습니다. 자, 미디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타겟 대상은 당연히 PC 화면이니까 자,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리고 end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max 해서 대시 width 값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처음에 1024 픽셀 이렇게 줬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갈로 열고 이제 위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붙이고, 이번에는 이미지 얘는 1을 표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게 뭘 의미하죠? 예? 이게 뭘 의미하죠? 제가 이런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화면 너비가, 그죠? 1024 픽셀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하일 경우에 이제 얘를 bg1을 이하일 경우 bg1.jpg를 바디로 나타내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네요. 예, bg1을 바디 태그 안에, 그죠? 바디의 배경 이미지로 설정해 주세요. 설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 미디어 쿼리 안에 이걸 뺐군요. 자, 바디 태그를 여기다가 넣어줘야죠. 자,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으면 되는데 제가 얼빵하게 자, 여튼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 넣어주고, 자, 요거 한 칸씩 밀려주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지금 현재, 자, 요렇게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1024를 저는 지금 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너비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줄여봐도, 줄이니까 이제 1024 되니까 딱 요때 요게 1024겠네요. 그죠? 딱 바뀝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레퍼런시브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1024를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1025만 돼도 얘는 이 배경화면 이미지를 표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역시 다른 화면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미디어 이렇게 하고 스크린 하고요. 그 다음에 end 조건을 줘서 여기에다가 max 대시 width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768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768 픽셀 이하일 때의 배경을 이걸로 해라. 어떻게?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 붙여서 여기에다가 bg2로 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화면 너비가 얼마? 그죠? 요러고 복사해서 화면 너비가 768 픽셀 이하. 그죠? 768 픽셀 이하일 경우 BG2를 바디의 배경으로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확인을 해보니, 자,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니까, 자, 1024 미만이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더 줄여봅니다. 줄여보니까, 자, 바뀌죠. 그죠? 다시 바뀌고, 바뀌고. 그죠? 이게 바로 미디어 쿼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걸 전부 다 이제 복사를 해보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화면 너비가 얼마? 그죠? 320 픽셀 이하일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죠. 모바일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BG3를 표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320 픽셀, 그리고 여기에서는 BG3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될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해보니까, 자, 요렇게 지금 줄어들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도 바뀌고 여기서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줄어 들어갑니다. 320 픽셀까지 쭉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검사를 해봐서 화면을, 레스폰시브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320 픽셀 이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19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요렇게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BG3가 나왔죠. 그리고 320을 해도 뭐 똑같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321을 했어요. 그러면 배경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러한 형태가 바로 지금 뭐예요? 미디어 쿼리를 써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금 나오는 배경들을 각각 바꾸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이제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단말기 같은 경우에서 특히 화면 비율을 떠나서 간에 저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말씀드리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거는 가로 세로 이제 뭐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랜드스케이프나 아니면 포트레이트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따로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거를 한번 또 역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컨트롤 N을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S 해서 자, EX02가 되겠죠. 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미디어 쿼리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KO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죠. 자, 역시 메타 태그를 그대로 이렇게 뷰포트를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타이틀 밑에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죠. 스타일,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바디에다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색상, 그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샵 EEE 해서 흰색으로 표식을 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쿼리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미디어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스크린이죠. 스크린, 그죠? 스크린이죠. 린 이렇게 주고, 그리고 조건 추가해야죠. 그죠? and 해서 여기에다가 자,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그죠? 오리엔테이션을, 자, 랜드스케이프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랜드스케이프. 이 랜드스케이프는 뭐였죠? 랜드스케이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성의 값이, 이거는 가로 방향일 때예요. 그죠? 이거는 단말기의 방향이 가로 방향일 때, 설정하는 내용, 방향일 때, 내용을, 정의를 하면 되죠. 내용을 정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가 랜드스케이프일 때는, 자, 바디에다가,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그죠? 자, 요렇게 주고, 요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는 오렌지로 한번, 오렌지나 블루로 해볼까요? 자, 블루, 이렇게, 블루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가 아니고, 뭡니까? 자, 이렇게 골뱅이 미디어에서 스크린 하고 엔드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오리엔테이션, 그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랜드스케이프가 아니라 뭡니까? 포트 레이트죠. 레이트 이렇게 줄 수가 있겠네요. 포트 레이트 제가 잘못 적었군요. PORT, 그죠?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요걸 복사를 해서, 자, 요거 뷰티를 좀 쓸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레드로 한번 색상을 적용을 시켰어요. 이거는 뭡니까? 포트레이트는 단말기가 세로 방향일 때죠. 그죠? 세로 방향일 때, 자, 단말기가 세로 방향일 때 내용을 정의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바디 태그에다가 여기에다가 h1 태그를 한번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 미디어 쿼리 가로 세로 설정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로 그리고 세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한번 하면, 자, 이렇게 스크린이 뜨고요. 지금 현재는, 자, 가로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 보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로로 해가지고 색상이 이렇게 나왔죠. 맞나요? 그 다음에 기본값이 가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검사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 해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로테이트 회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회전을 해서 돌렸어요. 하니까 미디어 퀄이 세로. 그죠? 이렇게 레드가 적용이 되고 다시 가로, 다시 세로. 그죠? 이거를 다시 1024 픽셀을 줘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똑같죠. 가로 세로.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가로 세로를 따라서 미디어 쿼리가 반응을 해서 백그라운드 색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쿼리를 쓰는 방법을 잠시 알아봤고요. 그리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확인을 해본 게 뭐냐면, 이 브라켓즈의 확장 기능 중에서 미디어 쿼리 관련돼서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추가가 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여튼, 지금까지, 미디어 쿼리 2번이죠. 네, 2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미디어 쿼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실습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어서 이제 이론 강의를 다시 찾아와서 그거 설명드리고 다시 이어서 또 실습 강의로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